사치치는 똥똥하고 역겨우며 외로운 패배자였고 그의 외모 때문에 모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하루는 세상의 신이 선포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새로운 세계로 보내기 전까지. 그러나 사치치만 유일하게 아무런 힘도 없었고 계속해서 놀림받았다. 모두가 텔레포트된 후에 신은 그에게 한 가지 특별한 기술을 더 주어 그가 신비한 과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과일을 먹음으로써 매력적인 남자가 되어 여신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됐는지 의문을 가졌다. 새로운 세계로 이동한 후 사치치는 배가 고팠고 5일 동안 음식이나 물도 없이 며칠을 버티던 그 앞에 벌레가 나타났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어떤 것이 그의 머리를 때렸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앞에 과일을 보았다. 분석 시스템은 이것을 진화의 열매로 정의한다. 그는 이게 사기처럼 들린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한 입 먹고 토해낸다.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리며 선언한다. 이 열매의 효과가 지금 활성화됩니다. 그는 충격에 빠져 죽을까 걱정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이치는 돌아다니며 원숭이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레벨 120으로 평가한다. 그들은 본거지에서 떠나고 그는 모든 진화의 열매를 본다. 그들이 떠난 후 그는 모든 것을 그의 상자에 넣기로 결심한다. 세계 최고의 회복 포션과 함께. 그의 학교 동료들은 모두 그 없이 모였지만 단 한 명도 그의 뚱뚱한 얼굴에 신경 쓰는 사람은 없다. 일주일 내내 그는 나머지 진화의 열매를 계속 먹으며 마지막 2개만 남을 때까지 먹는다. 신 같은 아나운서는 그에게 더 강력한 능력치를 부여하지만 원숭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음식을 훔친 그를 때린다. 그는 회복을 위해 엘릭서를 마시지만 원숭이는 빠른 속도로 돌진하며 그를 쓰러뜨린다. 그것은 그의 몸을 향해 다가가 그를 먹으려 하지만 게임조차도 그가 역겹게 냄새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몸 냄새로 원숭이를 죽인다. 그의 앞에 보물이 떨어지고 그가 읽는 책과 함께 그는 진행자가 그의 진화가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몸으로 깨어났고 자신의 몸이 절단되고 뼈가 부러지는 것을 기억하며 그의 몸이 변형되었다. 진행자는 모든 능력에 1000을 추가하여 그를 가장 강력한 존재 중 하나로 만든다. 그는 여전히 10번이 진화 중 9번이 남아있다. 그러나 원숭이를 죽인 후 그의 레벨은 여전히 1레벨이므로 그는 레벨 300 몬스터를 사냥하며 자신의 레벨과 진화를 높이기로 결심한다. 새로운 초고속 능력과 단두대 킥. 하지만 그가 몇 마리를 처치하든 그의 레벨은 절대 올라가지 않아서 그는 보물을 계속 모으고 특별한 능력을 얻기로 결심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설의 단검도 얻고 늑대의 역사에 대해서도 읽습니다. 그의 진화가 다시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 괴물을 사냥한 후 그는 단 한 번의 진화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회복하기도 전에 원숭이들이 다시 그를 둘러싸고 거대한 붉은 원숭이가 그에게 싸우자고 요청합니다. 사이치는 거절할 수 있는지 물어보지만 원숭이는 그가 못생겼다고 거부합니다. 사이치가 원숭이를 평가하며 그것이 레벨 700의 괴물이고 적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알게 된다. 붉은 원숭이가 땅을 향해 거대한 주먹을 준비하지만 사이치는 그의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피한다. 원숭이는 감탄한다. 이는 그 누구도 첫 공격을 견딘 적이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지금까지 약했기에 그녀는 그에게 사랑에 빠진다. 전투가 계속되고 사이치가 반격을 시도하지만 붉은 원숭이가 그에게 다가가 필드를 가로질러 주먹을 날린다. 그 힘은 그를 거의 죽일 만큼 강하고 사이치는 마지막 남은 HP를 간신히 유지하다가 죽는다. 하지만 붉은 원숭이는 그를 죽이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자신을 사리아라고 소개한다. 사이치는 왜 그녀가 예쁜 소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배워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원숭이는 하늘로 뛰어오르며 그의 기술을 칭찬하고 그를 끝내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찌른다.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을 깨달은 사이치는 원숭이에게 자신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기로 결심하고 처음으로 마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물이 그의 위로 쏟아진다. 그리고 고릴라는 사이치를 끝내기 위해 일제히 공격을 시작한다. 연속 펀치는 거의 그를 쓰러뜨릴 뻔했지만 그는 기억한다. 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돼지라고 부르던 모든 사람들을 절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깨닫는다. 이 싸움을 끝낼 능력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 일격이 그를 끝내기 위해 준비된 순간
그는 들어올린다. 팔꿈치를 들고 역겨운 냄새를 내뿜는다. 원숭이의 펀치는 멈추고 사리아는 그를 데리고 결혼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기억하는 미래와는 전혀 다르다.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는지 궁금해한다. 사리아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서 먹으라고 하지만 사이치는 계속해서 말하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인간임을, 그리고 둘이 결혼할 수 없다고 말이야. 완전히 다른 종이기 때문에. 하지만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그가 방금 한 말을 모두 잊게 만든다. 그리고 사리아가 좋은 아내처럼 그의 옷을 다시 꿰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그녀에게 만약 그녀가 고릴라와 결혼한다면 훌륭한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하려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그냥 결혼하라고 말한다. 사리아와 함께 몇 주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사리아에게서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곳들이 있음을 깨닫는다. 사리아가 그의 계획을 방해하며 그가 너무 못생겨서 인간 여자와 사귈 수 없다고 하자 그는 원숭이와 사귀는 게 낫다고 한다. 나중에 그녀가 방해를 받지 않게 되면 대탈출 계획이 드디어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거대한 거미가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사리아는 그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닫고 거미를 하늘로 날려보낸다. 그녀는 그에게 괜찮냐고 묻고 그는 그녀가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동안 그녀는 그를 너무 걱정했지만 그는 그들이 다른 종이라는 이유로 계속 그녀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아래에 있는 해골은 자신이 인류에 대한 믿음을 잃고 이 세상을 저주했던 기억을 되새기고 있다. 그는 이 어둠에서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원한다. 사이치는 사리아와 함께 나날을 보내며 결국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미래의 남편에게 줄 진화의 열매를 찾고 있었다고 그에게 밝힌다. 그는 그것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부인하려 하지만 사리아는 그 열매를 11개 이상 먹지 않는 한 자신의 종족의 정점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에게서 그것을 훔친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하지만 사이치는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자신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이것은 사리아가 그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더 부추기지만 그가 원하지 않는다고 소리치자 그녀는 그가 자신을 싫어하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리아는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고 지금 당장 그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가 떠난 후 사이치는 유일한 탈출 기회를 잡고 숲으로 달려간다. 지구 반대편에서 세계의 신이 모든 고등학생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이 세계의 악마 군주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놀라운 힘 덕분이다. 하지만 몇 주가 훈련으로 지나가고 그들의 지휘관은 그들을 강요한다. 그들이 떠나 황야에서 죽기 전에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이치는 자유를 위해 계속 도망치지만 사리아가 마침내 그를 따라잡았고 우사인 볼트처럼 전력 질주하며 그에게 저쪽으로 가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사이치는 다시는 그녀의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순간이동으로 초고속으로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들은 계속 달리다가 사이치가 마침내 붉은 기운이 가득한 동굴 입구에 다다릅니다. 사리아의 비명을 듣고 한참 탐색한 후 그의 유일한 선택지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리아의 비명 소리와 한참 탐색 후에야 그는 왕자에 앉아있는 해골을 봅니다. 해골이 그를 환영하며 그가 이렇게 멀리 오기엔 상당히 강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이치가 해골을 평가하자 그것이 단지 레벨 1위 어둠의 군주임을 알게 된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약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지만 어둠의 군주는 그가 속았다고 다시 확인해보라고 말한다. 사이치는 그의 레벨이 1500임을 보며 곧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안다. 어둠의 군주는 순식간에 그의 뒤로 사라지며 칼로 그를 베어 죽일 준비를 한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사리아가 그들 사이에 들어서며 사이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찔린다. 사이치는 사리아를 붙잡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를 구할 수 있어 기쁘다고.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회복무략을 구해주겠다고 소리친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줘서 기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 덕분에 계속 말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왜 그녀 같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했는지 궁금해한다. 특히 자신이 그녀를 끔찍한 이름으로 부르고 그녀를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을 때. 하지만 사리아에게 사이치는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대화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드디어 누군가가 그녀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것을 즐겼어요.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계속 웃어달라고. 어둠의 군주는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사랑에 분노하고 사이치는 그의 검을 소환하며 말합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는 뒤로 사라지며 뼈와 검을 소환하고 그를 향해 베어내립니다. 사이치는 사리아는 내가 상상도 못할 친절한 소녀였어 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함께한 시간이 떠오르며
그는 사리아를 사랑했어 라고 외칩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황금빛 광채가 그녀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는 마법 능력을 사용해 물줄기를 어둠의 군주 쪽으로 보내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의 마법의 공허 구멍에 삼켜집니다. 어둠의 군주는 그에게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지만 사이치는 아직 사리아의 마음에 응답하지 않았고 마지막 진화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순간 이동으로 그에게 다가가 어둠의 군주를 찌른다. 어둠의 군주는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이며 그에게 마침내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눈앞에서 사이치는 어둠의 군주가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함께 사라진다. 사이치는 사리아에게 달려가고 그녀는 그에게 정말로 그의 아내가 되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서로 입맞춤을 하고 그녀는 눈물이 흘러내리며 그에게 감사한다. 그녀는 더 밝게 빛나며 사라질 준비를 하지만 그는 그곳에 누워있는 가장 예쁜 소녀를 본다. 그녀는 그를 향해 달려와 포옹하며 자신을 알아보냐고 묻는다. 그녀는 사리아이고 사이치는 이번에 내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어둠의 군주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읽지만 사이치는 그녀에게 말한다. 적어도 함께 일하며 그를 사랑하는 이와 재회할 수 있었다고. 그들은 보물상자를 열고 그에게 사리아를 가릴 옷을 준다. 신과 같은 아나운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파워업을 제공하고 사리아는 그에게 무엇을 얻고 있냐고 묻는다. 그는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아나운서는 마침내 마지막 정보를 알려준다. 그가 받은 많은 경험은 이제 마침내 그가 발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의 발전 후 그의 눈과 목소리가 변하고 키가 커진다. 그는 자랑하려 하지만 사리아는 마치 물의 강이 그녀의 피 별표에서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확실히 제가 의미한 바입니다. 사리아는 그가 어디를 가든 함께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신비로운 동물이 그들을 방해하러 온다. 그는 어둠의 군주를 물리친 그들에게 보상을 주며 이런 여행 세트와 새로운 위상을 준다. 그들은 순간 이동을 하여 풀로 가득한 세계에 도착한다. 함께 그들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 떠난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무작위 슬라임과 마주치고 사이치는 단 한 방에 그것을 처치한다. 그는 드디어 레벨업을 하고 그의 눈에서 빛이 반짝인다. 헬멧이 검은 로브로 변하고 내부에서 쪽지가 떨어진다. 양은 그가 드디어 레벨업한 것을 축하하며 이 헬멧이 그와 함께 진화했으며 그가 모두에 비해 얼마나 강력한지 감춰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그에게 마지막 놀라움을 남기고 이 편지를 터뜨린다. 그들은 드디어 마을에 도착하고 사이치가 지역 남자에게 모험가 길드에 대해 묻는다. 하지만 그 남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길드에 가는 것을 피하라고 경고한다. 그곳이 얼마나 끔찍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남자는 그들을 수도에 환영하고 그들은 그의 조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길드로 가기로 결정한다. 사이치는 이곳이 분명 길드라고 생각하며 다시 문을 연다. 그는 이 길드가 미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다. 사리아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어 한다. 사이치는 그녀와 함께 도망치려 하지만 길드 마스터가 나타나 자랑하기 시작한다. 그의 근육이 그들을 환영하며 길드에 등록하라고 말하고 천천히 그들을 길드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길드 마스터는 플롯 부인에게 그들이 새로운 회원이 생겼다고 알리고 그녀는 자신을 접수한 에리스라고 소개합니다. 사리아는 그가 길드에 등록할 것을 권장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즐기고 있음을 고려합니다. 그들은 길드에 가입하지만 3명이 산적이 들어와 사이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를 붙잡고 잠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방망이를 들고 그를 끌고 나가 근육질 남자에게 데려갑니다. 그들은 그에게 망토를 벗으라고 강요하고 모두가 그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그들은 그에게 플롯을 발전시키고 싶은지 물어봐. 그리고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라고 해. 사이치는 전속력으로 그들로부터 도망치지만 그건 오히려 그들이 그의 강력한 근육다리를 갖고 싶어하는 결심을 강화시켜. 주인은 그가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에 감명을 받아. 대부분의 신입들은 생존하지 못하니까. 길드 마스터는 그들에게 첫 번째 퀘스트인 돈을 모으는 임무를 알리고 그들과 함께할 상급자인 아르토리아를 소개해. 사이치는 아르토리아를 바라보며 그녀의 강력한 레이저 블래스터를 감상해. 아돌리아는 그들에게 소리치며
절대 모험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인은 그가 이상한 도적들을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의 재앙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마지못해 도와주기로 하고 자신을 재앙의 아돌리아라고 소개한다. 그들은 첫 번째 퀘스트를 시작하며 고아원으로 향한다. 사이치와 아돌리아는 함께 걷으며 궁금해한다. 왜 그녀는 모두보다 훨씬 먼저 걷는지. 소년이 뛰어오다가 넘어지고 아돌리아가 그를 돌보려 할 때 그 뒤에 통나무들이 그들에게 떨어진다. 사이치는 괜찮은지 확인하려 달려가지만 아르토리아는 이미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 모험을 시작하러 가지만 사이치가 유적지로 향하는 동안 모두 그 위에 쓰러진다. 아르토리아는 절망의 키를 꿇는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재앙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그녀는 부모님의 죽음까지도 자신 탓으로 돌렸고 이 저주 때문에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평생을 외롭게 보냈다. 사이치의 팔이 잔해에서 나오고 아르토리아는 그에게 소리를 지른다. 지시 없이 혼자서 행동했기 때문에 모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소리치고 도망쳐 버리고 그는 그녀가 정말 친절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학교는 아직 훈련 중이지만 5개월이 넘도록 그들 중 누구도 강하지 않아요. 나중에 접수원이 머무를 곳이 있느냐고 묻지만 그들은 유목민 여행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요. 아르토리아는 그들에게 함께 머물자고 초대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녀의 친절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여행은 계속되고 아르토리아는 그에게 집에 가기 전에 더 많은 약초를 모으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검색한 후 그는 3명이 고블린이 인간을 잡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는다. 사이치는 그들을 방해하기로 결심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인간 세계 침략 계획을 엿들은 대가로 죽여버리겠다고 한다. 그들은 거대한 트롤을 호출하고 그 거대한 트롤은 사이치를 처치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내리친다. 하지만 사이치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숨겨온 능력이 있었으니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고 그 피해를 상대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는 그들에게 약초에 대해 물어보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를 향해 돌아서 도망친다. 그들의 상사는 왜 그녀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 세계에 들어갔는지 묻고 그들은 그녀를 더 도와주고 싶었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검은 용신의 입구로 가는 저녁에 걸쳐 순간이동 마법을 설정했다. 그들의 주인은 그들이 얼마나 악랄했는지에 기뻐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500대의 채찍으로 처벌할 것이다. 사이치와 사리아의 최종 길드 시험 날이 다가오고 아르토리아가 그들의 시험 감독을 맡을 예정이다. 일상처럼 하루가 시작되고 사이치와 사리아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슬라임을 처치하려고 한다. 하지만 슬라임은 그들이 공격하기 전에 순간이동을 하며 아토리아는 이 땅 전역에 숨겨진 순간이동 주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녀는 그들에게 길드로 돌아가라고 말하지만 실수로 순간이동 주문을 활성화시킨다. 사이치와 사리아는 그녀를 붙잡고 함께 그곳에 들어간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순간이동했는지 궁금해하고 아토리아는 그들에게 자신에게 가까이 붙어 있으라고 말하며 그들이 떨어지면 그녀를 찾을 수 있는 돌을 건넨다. 하지만 그들이 알기도 전에 아토리아는 바닥에 있는 돌을 밟아 벽이 올라와 두 사람을 갈라놓는다. 사이치가 패닉에 빠져 벽을 주먹으로 치려고 하지만 오히려 손만 다친다. 아르토리아는 혼자서 필사적으로 싸우며 싸우는 동안 피를 흘리지만 용기를 내어 미라를 베어 넘긴다. 사이치와 사리아는 아르토리아를 찾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사이치는 비밀 상자를 발견하지만 그저 무시하기로 한다. 상자가 말을 시작하고 열어보라고 요구하며 내부에서 팔을 꺼낸다. 그것이 그들 쪽으로 튀어오르고 사이치는 한 방에 그것을 파괴한다. 그들은 상자 안에서 전리품을 찾고 사이치는 불운의 반지를 발견한다. 그 반지는 착용자의 운을 2배로 줄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리아의 플롯에서 불빛이 비치고 그녀는 의문스럽게도 아르토리아가 준 돌이 빨간색으로 빛나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한편 아르토리아가 보스의 소굴로 들어가자 용은 그녀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며 그녀가 그것을 물리치려고 준비하는 동안 환영합니다. 그들은 그 돌이 위험에 처했을 때만 빨간색으로 점등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안내석을 사용하여 그녀를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사이치가 벽을 다시 주먹으로 내려찍자 사리아는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벽을 주먹으로 내려찍습니다. 아르토리아는 용에게 파괴되고 있지만 그녀는 강력한 위지를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돌아오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 주변으로 붉은 오라가 흘러나오고
그녀는 비명을 지른다. 그에게 어떻게 이름이 재앙이 되었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그녀의 에너지가 방사되고 그녀의 형태가 변한다. 그녀가 용에게로 돌진하지만 그는 그녀를 땅에 내려 찍는다. 모든 에너지를 다 쓰면서도 그녀는 계속 저항하려 하지만 용은 세개의 칼을 던져 그녀를 벽 쪽으로 날아가게 한다. 아르토리아는 자신의 약함에 화가 나지만 계속해서 능력을 사용해 용에게로 돌진하려 한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가슴을 찌르고 그녀를 옆으로 밀어내며 그녀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한다. 아토리아의 마지막 순간은 사이치와 사리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이 그녀에게 미소를 안겨준 유일한 두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이 불행에 저주받은 이후로 말이다. 드래곤이 불을 내뿜고 그녀는 그들 때문에 죽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녀는 사이치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그녀를 구하러 왔다고 말한다. 드래곤이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지만 사이치가 순간 이동으로 자리를 피한다. 그는 드래곤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드래곤의 에너지 공격이 그를 저지한다. 용을 평가한 후 사치는 용의 레벨이 5000을 넘는 것을 보고 곧 속일릴 것임을 깨닫습니다. 용이 꼬리를 휘두르자 사치는 겨우 포탈로 벗어납니다. 그러나 용은 텔레키네시스를 사용하여 사치를 한 곳에 고정시키고 꼬리로 그를 벽 쪽으로 밀어냅니다. 사치는 피를 토하며 쓰러집니다. 지금 왜 자신의 기술들이 작동하지 않는지 위하여합니다. 용은 이 싸움을 끝낼 것이라고 선언하고 가장 강력한 마법을 발동시킵니다. 헬즈 임피 에르노. 사리아는 그에게 자신과 싸울 때 사용했던 물 마법을 사용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그는 물을 써몬. 그의 전설적인 단검이 거대한 폭포를 떨어뜨리며 드래곤에게 다가간다. 드래곤은 이에 분노하며 불숨을 사이치에게 쏟아낸다. 사이치는 순간이동을 하며 궁극의 스킬, 갈풍을 활성화하지만 드래곤이 다시 그를 고정시킨다. 그는 정신을 집중하고 신과 같은 아나운서가 그에게 위협 저항 스킬을 부여하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 그는 검과의 일체라는 궁극의 스킬을 해제하고 드래곤에게 돌진한다. 아나운서는 레벨업 버튼을 연속으로 누르고 사리아는 그를 안으러 달려간다. 아르토리아는 사리아의 치유 약초로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아직 탈출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사이치는 보물상자를 열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 하지만 드래곤의 보석의 강력한 능력치를 보고 그것을 먹기로 결심한다. 마법의 힘을 늘리기 위해서다. 그는 보물상자를 열어 또 다른 검은 외투를 발견하는데 마치 키리토처럼 입기 위해서다. 보상 토끼가 다시 편지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방금 있던 던전 밖으로 순간이동시킨다. 아르토리아가 깨어나서 사이치에게 내려달라고 소리치지만 곧 그녀는 자신의 불운에 휘말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는 자신의 행운 점수를 보여주고 그는 그것이 200만임을 본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아르토리아의 불운은 그녀가 태어난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다. 젊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런 불행을 가져다준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사이치는 그녀가 결코 불행을 가져다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리아도 동의한다. 며칠이 지나고 사이치는 사라진 아르토리아를 찾는다. 그는 아르토리아가 테스트 중에 만든 파편 속에서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한다. 사이치는 그녀에게 모두가 그녀를 사랑하고 그리워한다고 말한다. 사이치는 어떻게 하면 그녀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그녀를 안아주고 그녀 옆에 항상 있을 것이며 그녀가 진심으로 웃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 아르토리아는 울음을 터뜨린다. 나중에 아르토리아는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친절했는지 고마워하고 사이치는 그녀를 불운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의 기억은 그녀가 항상 운이 나쁘다고 말하던 것을 떠올리게 하고 그는 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이치는 아르토리아의 손을 잡아 반지를 끼워준다. 사이치는 이 반지가 행복의 반지라고 말하며 그녀의 저주를 없애고 운을 2배로 늘릴 것이라고 한다. 그 결과 200만에서 플러스 400만으로 바뀐다. 아르토리아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니게 되고 그는 항상 그녀를 온전히 지지할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녀가 그를 밀어내고 도망간다. 그는 그녀를 찾아 여기저기 둘러본다. 며칠 동안 찾은 끝에 그녀를 발견한다. 사치는 모든 용기를 내어 이 오해를 풀려고 시도한다. 아르토리아는 그가 그 반지를 주지 않은 이유가 그녀가 그에게 불운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들이 아무 상관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가 사리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녀가 가장 우아한 소녀는 아니지만 그의 곁에 있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그녀가 가장 우아한 소녀는 아니지만 그의 곁에 있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 사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밀어낸다. 사리아가 그에게 그녀를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사리아는 조금 슬퍼해. 그를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독점할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어. 사이치는 사리아에게 최고의 여자라고 고맙다고 하고 사이치는 아트리아를 돌아보는데 그녀는 친한 친구들이 부르는 대로 아르이라고 불러달라고 말해. 몇 주 후 사이치와 사리아의 식사가 길드 마스터에게 방해받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큰 전구를 얼굴 앞으로 내밀며 과시하고 있어요. 그의 일과 후에 그는 말이 긴 거리를 여행할 때 어떻게 모험가들의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는지 설명해줍니다. 사이치는 자세히 들었지만 깜짝 놀란 건 구슬과 그의 말이 어울리는 속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근육 자랑이 끝난 후 거슬은 플롯 아머에서 지도를 꺼내 세이치에게 주었다. 그 지도는 그들을 튼튼한 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마국간의 위치로 안내할 것이다. 마국간에서 주인은 세이치가 왕실컵 대회에 출전할 말을 찾으러 왔는지 궁금해했다. 그 대회는 선수들이 말을 타고 경쟁하여 화려한 상금을 받을 기회를 노리는 치열하고 치명적인 레이스였다. 그는 세이치에게 자신의 마국간에 전시된 말을 보여주었다. 드래곤 말은 대부분의 모험가들이 선호하는 옵션이었지만 가장 비싼 말이었다. 사슴말은 아무리 멍청해 보였어도 가장 큰 마력이 있었지만 한 번이 손바닥 치기만으로 이 세계로 날려버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시된 말은 사실 암담락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난폭한 행동 때문에 구매 희망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깟 안주인이 그녀에게 다가가서 계속해서 등에다 두드려대자 곧장 화를 내기 시작하여 발굽으로 그를 박살냈다. 그래서 부적절한 마국간 주인이 당나귀에게 다가가 계속해서 쓰다듬자 그와 소통할 방법을 원했다. 사이치는 당나귀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와 대화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그 순간 평가 시스템은 사이치에게 그가 모든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사이치는 그녀와 대화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고 거의 스치게 만들었다. 두 번째로 그를 압살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하늘로 던져버렸다. 그러자 그녀는 항복해야 했다. 당나귀 루루는 사이치에게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했다. 그런데 앞마당 주인이 쓰러진 상태에서 그들을 멈추려 했다. 하지만 루루는 그 남자를 벽을 통해 날려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떠날 수 있었다. 루루는 매우 들떴다. 이는 그녀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외부 세계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왕국을 사랑했지만 사이치를 더 사랑했다. 그녀에게 놀라운 음식을 대접해 주었기 때문이다.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메이라는 이름의 괴로운 소녀를 만났다. 그녀도 화가였다. 클레이버거는 그녀에게 자선 그림 대회에 참가하라고 끊임없이 설득했다. 그 대회는 로얄컵 대회 한 달 후에 열릴 예정이었고 왕국의 다양한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될 것이었다. 하지만 메이는 그녀의 그림이 이렇게 권위 있는 대회에서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꼈다. 그러나 사이치는 그녀에게 참가하라고 격려했다. 그도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로얄컵 대회에 참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만약 어떻게든 상위 3위 안에 들게 된다면 그는 그녀가 불안을 극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길 희망했다. 메이의 눈은 사이치의 친절한 말에 빛났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꿈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로얄컵 대회가 드디어 열렸고 사이치는 룰룬과 함께 준비를 하며 아내들이 관중 속에서 응원했다. 그러나 룰룬은 5번째 상인 큰 생선 요리만 신경 썼다. 다른 모든 경주자들은 1등상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 상은 왕국의 아름다운 발키리 전사들과 하루를 보내는 티켓이었다. 대회를 주관하는 발키리 전사와 함께하는 로르나는 경주를 시작하라는 포탄 신호를 보냈다. 예상대로 멍청한 개새끼 사슴말들이 죽었어. 경보 포탄의 소음에 충격받아서 이전에 열정적이고 집중하던 룰룬이 경주에서 거의 힘을 쓰지 못했어. 그녀는 5번째 상을 기대하며 먹는 게 너무 설렜고
그 기대감에 아침을 걸은 탓에 너무 피곤해서 경주에 참여 못했어. 사이치는 메이의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경주를 잘 마치겠다고 결심했어. 그래서 진화의 열매를 잡아 룰룬에게 건넸어. 즉시 룰룬은 힘을 되찾았고 놀라운 속도로 다른 경주자들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어. 어떤 경주자가 B급 그랜드 늑대 떼와 A급 지옥 늑대를 소환하여 다른 이들이 추격하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룰루는 그 맛있는 탐플라이를 사냥하는데 어떤 것도 방해받게 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하늘로 뛰어올라 땅에 강하게 착지했고 그 힘으로 모든 그랜드 늑대들을 날려버렸다. 지옥 늑대에게는 그녀가 모든 힘을 다해 돌진했고 그 야수의 뿔을 목표로 하여 강하게 부딪혔다. 다른 경주자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목격하고 룰룬을 두려워하게 되어 결국 경기를 포기했다. 이로써 사이치와 루루는 선두에 나섰고 경기에서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우승컵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루루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맛있는 탐플라이를 먹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이치는 경기에 나서준 루룬에게 감사하다며 그녀에게 아무래도 사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배려심에 감동받은 루룬은 그의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고 밝은 빛이 룰룬 주변을 비추며 그녀를 두툼한 두 개의 만두를 든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사이치는 룰룬의 변화를 목격하고 말문이 막혔으며 그녀에게 다가가려 시도합니다. 그는 그녀의 거대한 가슴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아르토리아와 사리아가 방에 들어섰고 남편이 벌거벗은 여자와 단둘이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 여자 이름이 룰룬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아르토리아는 그가 어젯밤 그녀를 때린 것보다 더 세게 그의 머리를 쳤다. 사리아는 아르토리아에게 그녀도 한때 고릴라였던 적이 있다고 밝혀 진화의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여자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 설명에 아르토리아는 룰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녀의 진짜 본성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심지어 룰룬을 쇼핑몰에 데려가 화장을 시켜주기로 했다. 모두가 처음에 있었던 기괴한 분위기를 마침내 극복하고 룰룬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 친근해지기 시작했다. 두 명의 발키리 전사들이 쇼핑몰에서 그들에게 다가와 별다른 설명 없이 사이치를 체포하고 데려갔다. 한편 악마계에서는 악마왕의 딸이 악마왕의 군대 사령관들을 불러 중요한 회의를 소집하여 빈베르크 왕국과의 동맹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들은 인간들이 악마들이 고생하는 주된 이유라는 사실을 알고 그 제안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인간들이 악마들이 고생하는 주된 이유라는 사실을 알고 그 제안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 군주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모두 그녀의 계획에 동조했다. 하지만 광란이라는 악마 군주의 보좌관은 그 아이디어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그는 자신만의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 세계에서 사이치가 발키리 전사들과 하루를 보내기 위해 아크셀 성으로 호송되고 있었다. 카나즈키와 다른 영웅들은 바바도르 아카데미로 이동되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악마와의 전쟁에서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이치는 발키리의 리더인 루이즈 부츠를 만났고 그녀는 그의 검으로 놀아도 되는지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사이치는 가능한 한 빨리 성을 떠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지만 이 시점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루이즈는 칼을 꺼내어 빠른 속도로 그에게 베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간신히 그녀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첫 공격을 피한 것에 놀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두 번째 라운드에서 더 강하게 나가며 연속으로 그를 공격했다. 그의 팀원들은 놀라움에 빠져 지켜보았다. 사이치는 그녀의 모든 공격을 피했다. 그녀가 뛰어오르며 마지막 공격을 준비할 때 시스템은 사이치에게 그가 세 가지 강력한 기술을 잠금 해제했다고 알렸다. 적응이 활성화되었다. 세계관과 반사 방어. 이 새로운 기술로 사이치는 루이즈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고 그는 그녀를 향해 검을 들이밀었다. 그로써 그녀의 패배를 확정지었다. 모든 발키리 전사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에게 그들의 소중한 대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루이즈는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며 사이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서부라고 불렀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며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매우 어린 나이부터 검을 다룰 수 있었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그녀와 친구가 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사이치가 그녀를 전투에서 이겼을 때 그녀는 마침내 그녀의 주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찾았다. 사이치는 그녀에게 단순하게 하라고 말하며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강사 기술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연습할 기회를 얻기 전에 성벽 안에서 고음의 비명이 들렸다. 하인이 그들에게 침입자가
성에 들어와 왕을 공격했다고 알렸다. 루이즈와 다른 발키리들은 범죄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그가 외부인이기 때문에 사이치가 함께 가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세계시야 기술을 사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다. 암살자. 그리고 그는 그들의 명령에 반항하고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주기로 계획했습니다. 사이치는 암살자를 평가하여 그가 누구인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암살자가 올가 코미리아라는 8세 소녀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붕을 뚫고 들어왔고 사이치를 발견하자 그녀는 그의 방향으로 단검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검을 손쉽게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사 신경 기술이 활성화되어 단검을 올가에게 던져 그녀를 벽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녀가 괜찮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하며 그녀를 다쳤을까 걱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재빨리 병에서 떨어지고 일련의 공격으로 그를 향해 달려갔어요. 사이치가 그녀의 모든 공격을 피했고 목에 한 번이 치기로 그녀를 의식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는 그녀를 루이즈와 다른 전사들에게 보여줬고 그들도 암살자가 얼마나 작은지 놀랐어요. 그러나 루이즈는 올가가 이미 신비한 무기인 저주칼을 사용해 왕에게 사용하여 그를 영원한 잠에 빠뜨렸다고 밝혔어요. 그들이 왕을 위해 울었던 모습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사이치는 그들을 돕는 방법을 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한 사이치는 왕의 정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주에 아르토리아와 화해하는 방법에 대해 연애 조언을 해주었던 카페의 친절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이치는 자신이 왕에게 예를 다했는지 궁금했지만 루이즈의 오빠인 플로리오 부츠는 그에게 왕을 원래대로 치유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저주를 치유할 수 있는 주문이 없었기에 그는 주문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법 창조 능력을 사용하여 그는 저주 칼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주문을 조심스럽게 시각화했습니다. 즉시 사이치는 인버트 매직이라는 새로운 마법을 창조했고 왕의 영원한 잠의 저주를 영원한 건강의 마법으로 바꾸었다. 사이치가 자신을 치유한 것을 본 왕은 사이치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이치는 겸손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왕이 계속해서 주장하자 사이치는 플로리오, 루이즈와 다른 발키리들과 함께 자신의 마법과 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요청했다. 캐지어 제국에서 자키아는 왕이 왜 그들의 영웅들을 바르바도르 아카데미에 보내기로 결정했는지 궁금해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이 아니라 헬리오라는 악당이 그 명령의 배후에 있었다. 그는 매혹적인 팔찌를 사용해 영웅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이 사실에 분노한 자키아는 반응하기도 전에 화살이 왕을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왔다. 즉시 자키아는 자신의 검으로 화살을 반으로 베었고 왕은 자신을 암살하려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아르케알 궁전에서 사리아와 일행은 사이치를 깜짝 방문했다. 아르토리아가 사이치가 하렘에 또 다른 여자를 추가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사이치의 얼굴에 주먹을 날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이치는 루이즈가 발키리의 리더이며 그의 수련생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려 했다. 그들 모두 자기소개를 했고 플로리오는 사이치가 꼭 결혼한 여자친구, 그리고 하인까지 둘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사이치에게 자신이 훌륭한 이슬람 남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이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한편 로르나는 복장을 갖추고 오르라를 말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BDSM 전술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 심리적 고문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 강력하게 뜨거운 음식 접시로 오르라를 고문하며 강도를 높였다. 오르라는 음식 냄새를 맡았지만 손과 입이 묶여 있어 먹을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손과 입이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사이치가 그녀의 말을 듣자 그는 로르나가 불쌍한 소녀를 더 이상 괴롭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을 부수고 신문을 끝냈습니다. 루이즈는 로르나가 너무 가혹하다고 꾸짖고 올가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눈가리개를 제거하자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음식을 보게 됩니다. 사이치는 그녀에게 먹으라고 하지만 올가는 자신이 왕의 생명에 끼친 짓 때문에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받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즈는 올가의 목에 있는 칼날을 인식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노예 칼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칼날을 착용한 사람은 그것을 착용한 사람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사이치는 왜 그녀의 목에서 목걸이를 그냥 찢어낼 수 없냐고 묻는다. 하지만 올가는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며 자신이 그렇게 하려 할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준다. 그녀는 즉시 번개에 맞았고
그래서 사이치는 자신의 마법, 창조 기술을 사용해 올가를 목걸이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주문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노예화라는 단어로 그는 자유를 상상할 방법을 생각할 수 없었지만 한 남자가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링컨 대통령은 자유의 가장 위대한 상징이었기에 그를 상상한 후에 그는 새로운 주문을 만들어냈고 그 주문은 즉시 올가의 목에 있는 목걸이를 부숴버렸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의 자유를 되찾는 끝에 결국 눈물을 흘리고 사리아가 달려와 그녀를 위로한다. 울음을 그친 후 올가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젊었을 때 그녀의 종족은 카이저 제국으로부터 짐승인간 종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받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져 제국의 사나이가 되도록 강요받았다. 그녀는 이야기를 마치고 죄책감을 느꼈지만 사이치는 그녀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확신시켜주었다. 그는 그녀가 카이저 제국에 조종당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가 그녀를 이제부터는 여동생처럼 대할 것이라고. 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SISCON 같은 관계도 나중에 사이치는 그의 거대한 마법의 힘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제어 기술을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끝없는 지옥 기술을 얻게 된다. 회복하기도 전에 구슬과 에리스가 그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가장 위대한 마법사인 성직자 바나바스를 소개했고 그는 모든 형태의 마법을 숙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바바도르 마법 아카데미의 교장이다. 칸자오키가 다니는 곳이기도 하다. 그들은 황제 제국의 영웅들이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경비원이 보고하러 나타나며 방해받았다. 이웃 마을에서 몬스터 무리 목격 사건이 발생했다. 몬스터 무리가 벽 쪽으로 다가오자 모험가들은 준비하고 있었다. 전투를 위해. 그리고 아울리아는 사이치를 향해 다가가 약속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구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사이치는 그녀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구슬은 주도권을 잡고 병에서 뛰어내려 다른 모험가들을 이끌고 몬스터들과 맞섰다. 모든 모험가들이 따라 나서며 전쟁의 외침을 질렀다. 하지만 성스러운 마법사는 사이치를 앉아 관망하라고 했다. 구슬, 에리시, 그녀의 채찍, 로즈 가문, 그리고 다른 모험가들, 특수기술로 괴물의 물결을 뚫고 나갔다. 카페 주인이 야수왕 앞에 나타나서 베어 사이치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왕은 자신이 전설적인 암살자라고 밝혔다. 사리아는 팔을 고릴라 모드로 변신하고 고릴라 펀치를 날렸다. 아르토리아는 궁극의 대얼음 마법 중 하나인 얼음 감옥을 사용하여 적을 얼음 덩어리로 만들었다. 룰루는 연속 발차기를 날렸고 아울리아는 길에 있는 괴물들을 능숙하게 암살했다. 신성한 마법사는 어린 자들에게 뒤처질 생각이 없었기에 마법 주문 혼돈의 비를 발동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는 궁극적인 AOE 마법 주문인 카오스 토네이도를 사용하여 필드의 적들을 전멸시켰다. 모든 힘이 합쳐진 사이치는 그들이 전투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숲 깊숙이 숨겨진 괴물떼를 발견했다. 이 괴물떼는 원래의 2배 크기였고 각각이 S랭크 괴물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 전투였고 그들의 왕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다. 사이치는 모든 적을 물리칠 궁극적인 주문을 만들 방법을 생각해보았다. 괴물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 그는 마법을 생각해냈다. 하늘의 모든 괴물들을 소멸시키는 마법. 마치 하나님의 심판처럼. 하지만 마법을 시전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대신 마법 창조 기술이 심판 능력을 활성화시켰다. 사이치는 자신의 새 능력을 평가하고 깨닫는다.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이 위험하다고 인지하는 사람을 무조건 이긴다는 것을. 드디어 전투가 끝나자 모두가 기뻐하며 환호했고 승리한 괴물들의 빛이 사이치에게 쏟아져 들어와 그를 수백 번 레벨업 시켰다. 전투가 끝난 후 모든 빛이 패배한 괴물들로부터 쏟아져 들어와 사이치를 레벨업 시킨다. 사이치는 시스템 음성이 이제 공손하게 말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자신이 많은 새로운 기술을 잠금 해제했다는 말을 듣는다. 왕은 사이치의 노력을 칭찬하고 자리를 떠난다. 사이치의 친구들은 전투 후 드디어 그를 보러 달려왔다. 올리가르는 그에게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것을 상기시켰다. 신성한 마법사는 사이치에게 자신의 머리도 쓰다듬어 달라고 한다. 그는 이에 대해 사과하며 사이치가 자신의 아카데미에 와서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는지 묻는다. 사이치는 왜 갑자기 그런 제안을 했냐고 묻자 사령관은 그가 몬스터들에게 시전한 광범위한 마법이 자신이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다고 말한다. 사이치는 친구들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래서 성스러운 마법사는 친구들이 함께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리아가 완벽한 제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토리아는 줄거리가 가득한 선생님이 될 수 있으며 룰루는 그들의 무술 코치가 되고 올리가는 그의 하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이치는 반대하지 않았고 모든 소녀들은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동의했다. 그는 드디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이번에는 그의 전체 하렘과 함께할 것이다. 학교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며칠의 자유를 누리며 사이치는 룰룬을 데리고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로 했다. 그리고 아토리아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사리아의 차례가 되어 사이치와 데이트를 나가게 되었을 때 그녀는 요청했다. 올리가르를 데려온 이유는 그녀가 항상 소외당했기 때문이었다. 사치와 사리아가 하루 종일 함께 보내면서 올리가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다. 오버 더 리버에서 사치는 사리아에게 자신을 사랑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녀도 자신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런 말을 듣고 사리아는 울었다. 아이들이 사치에게 놀자고 부르고 사리는 그녀가 오히려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놀이를 계속하면서 풍선 한 개가 날아와서 위에서 내려왔고 사치는 그중 한 소녀를 알아보았다. 아나운서가 모두에게 그림 경연대회가 곧 시작된다고 알렸다. 그는 그들에게 판사를 소개한다. 악명 높은 마스터 레온 버거를. 그리고 사이치는 그 이름을 전에 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아나운서는 첫 번째 참가자인 클레이 버거를 소개한다. 많은 대회를 우승한 예술가로. 사이치는 그가 그 여자아이가 말했던 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클레이가 자신의 그림을 군중에게 공개하자 모든 관중이 그가 만든 쓰레기를 조용히 바라본다. 마지막으로 메이의 차례가 되어 그녀는 불안하게 걸어나갔다. 그녀가 자신의 그림을 드러내자 사이치는 얼어붙었고 전설의 용감한 전사처럼 보이는 자신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았다. 그녀는 그림 속 인물을 자신의 영웅이라고 묘사하고 사이치의 머리는 거의 귀가 화끈거리며 가렵고 부풀기 시작했어요. 대회가 끝난 후 사이치는 메이에게 1등을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메이는 레온이 그녀에게 미술 공부를 위해 도시에 오라고 제안했다고 밝혔어요. 마침내 목표를 이뤘지만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슬펐어요. 그러나 사이치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어요. 그녀는 미술 공부를 마치면 자신의 얼굴에 펜으로 잉크를 흘리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캔버스 전체에 펜을 끌고 다니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는 그녀의 얼굴에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줄 거라고 했어요. 루이즈와 발키리들은 드디어 수도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슬펐어요. 사이치가 아카데미로 떠날 거라는 사실에 자신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치는 그의 하렘에 더 이상 미쳤다고 생각되는 여자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녀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악마왕은 크레이즈에게 다시 실패했다며 꾸짖지만 그녀는 사과하고 사도들이 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망을 모으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악마왕은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더 많은 절망, 죽음, 불행, 그리고 혼란을 원한다고 묻습니다. 크레이즈는 어디에서 그렇게 큰 양의 어둠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잉그리아와 미스터는 바르바도르 마법 아카데미 학생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삶을 왕국에서 사이치, 사리아, 아르토리아, 룰룬, 그리고 성 마법사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이치는 이 세상에서 그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준 한 마을을 떠난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즐거운 경험들을 되새긴다. 성 마법사는 그들이 거의 학원에 도착했다고 알린다. 사이치는 학교에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신비로운 파워레인저가 그의 마차 위에 나타났다. 그는 정의의 영웅이자 확실한 승리의 화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사이치는 학교 생활이 끔찍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적어도 모든 여자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